일상 창의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입니다. 일상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창의성이라는 것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깊이 고민하거나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개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선택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설명을 드리려면 일단 우리의 뇌가 동작하는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들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그것을 단기적으로 기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정보들은 장기적으로, 장기 기억에 저장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무수히 많은 간판을 보지만 그 간판들을 다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그냥 사라져버리죠. 그런데 만약 내가 약국에 갈 일이 있다면 약국 간판은 머릿속에 들어올 것이고 그것을 기억하게 되죠. 단기적으로 기억하고, 또 그 약국을 한 번이라도 방문했다면 그 약사가 어땠고 그 약국이 어땠는지 기억하게 되겠죠. 장기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약국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국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람만 기억을 하겠죠. 이처럼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각자 기존에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그 의미를 재구성해서 기억을 저장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스키마로 저장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스키마란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세상에 관한 총체적인 지식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하거나 어떤 것을 떠올릴 때 스키마를 활용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구체적인 예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과일이 있습니다.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임일까요? 레몬일까요? 오렌지일까요? 이 과일은 깔라만시라는 과일입니다. 깔라만시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 전역에 분포하는 열대 과일 중에 하나인데 비타민 C가 레몬의 30배라고 해서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던 과일입니다. 깔라만시라는 과일을 알고 있던 사람은, 즉 스키마에 깔라만시가 있던 사람은 아마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스키마에 깔라만시는 없고 라임이라는 게 있는 사람은 이 깔라만시를 라임을 통해서만 이해하고 라임이랑은 같은데 속이 노랗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라임이라는 과일이 스키마에 없고 레몬만 머릿속에 스키마로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레몬을 통해서만 깔라만시를 이해하게 되겠죠. 레몬이랑 비슷한데 좀 작고 색깔도 다르네 라고요. 그런데 레몬조차 머릿속에 없는 사람은 오렌지라는 과일을 통해서 깔라만시를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렌지보다는 좀 작은데 색깔이 푸르고 안에도 좀 노랗네? 이렇게 깔라만시를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스키마를 통해서 지식을 저장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배우고 익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무엇인가를 덧대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우리가 인지할 때,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때,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때 스키마를 활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에 덧대어서 이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책 읽기가 훨씬 빠른 이유가 아이들은 아직 어른들보다 스키마가 작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어떤 정보를 흡수하려면 어른들보다 덧댈 곳이 더 적겠죠. 그런데 어른들은 새로운 정보를 덧댈 곳이 더 크고 많겠죠. 그러니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데 어른이 더 빠른 거죠. 스키마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건 어떤 절차로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에 가면 앉아서 주문을 받는 게 머릿속에 스키마로 있기 때문에 주문을 받으러 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앉아서 주문을 받으러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문하러 가야 된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스키마예요. 이 스키마가 없다면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가서도 왜 주문을 안 받으러 올까 생각하면서 기다리게 되겠죠. 우리가 학습할 때 스키마가 효율적인 것처럼 이런 스키마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역시 굉장히 효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몇 번 행동이 반복적으로 축적되다 보면 이것이 거의 반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어떤 목적지로 가는 길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면 별 생각 없이 발걸음이 늘 가던 길로 향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을 때마다 발걸음을 떼야지, 디뎌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리를 건널 때 이 다리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일상을 살면 아마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매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패턴화된 자동화된 방식으로 그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이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데도 효과적이죠. 그런데 이것은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창의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이 뭐죠? 구조화된 패턴화된 절차대로 사고하는 것을 벗어나서 그것을 깨는 일입니다. 우리가 쌓은 스키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수년간, 수십 년간 쌓인 나의 생각들의 집합이에요. 그런데 창의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그 생각이 맞나? 일일이 하나씩 의심하는 일이죠. TV는 검정색이야 라는 정보를 이미 내 머릿속에 넣고 있었는데 꼭 TV가 검정일 필요가 있어? 아닌 건 어때? 하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럼 노랑 TV, 빨강 TV, 무지개 TV, 반짝이 TV 다양한 생각을 꺼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창의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수십 년간 쌓아온 나의 생각들을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창의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고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억지스러운 사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창의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게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왜냐? 그래야 전과 다르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과 같지 않고 전과 다르게 선택해야 전과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정리하면 창의는 결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러운 사고는 아니지만 일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고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일상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면 뭐가 좋은지 예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